방금 그 자동차만 연구해왔다 그러는데 사실 자동차만 한 건 아니고 좀 곁다리로 사실 중국 연구도 좀 제가 이제 중국에 한 4년간 파견 나가서 우리 이제 그 지원이 있는 지원장으로 근무를 했던 적이 있어서 그래서 중국하고 자동차하고 둘 다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 현황과 전망이라는 형태인데 사실은 이제 저한테 이걸 요구할 때 그냥 전기차만 얘기하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철강 산업의 가장 큰 수요처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자동차 산업인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자동차 산업에서의 어떤 철강 수요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결국은 이제 누가 많이 사줄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 이제 중국이라는 측면에서 아마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중국 내에서 굉장히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변화가 심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친환경 자동차 쪽, 특히 이제 전기차 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강조해 달라는 그 말씀인 걸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단순히 전기차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중국 자동차 시장, 왜 이 중국 자동차 시장으로 얘기를 했냐면은 사실은 철강을 수요하는 것은 자동차 시장이 아니고 자동차 생산에서 수요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색다른 게 중국의 자동차 생산이 곧 그 시장 규모랑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자동차를 수출하긴 하는데 그만큼 또 수입하고 그래서 거의 생산이랑 시장 규모랑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앞으로는 좀 많이 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연 그렇다 그러면은 중국이 가장 이제 자동차를 많이 생산해서 많이 철강을 많이 수요할 텐데 그럼 그 중에 누가 더 많이 이제 이걸 수요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중국 시장 내에서는 경쟁 구도가 어떠느냐? 특히 앞서 이제 우리 김 사무총장님께서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현대기아 관련된 문제인데 현대기아가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는 측면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중국 시장에서는 과연 그럴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의 제목인 그렇다 그러면은 중국 시장 내에서 이 자동차의 구조가 자동차 어떤 종류의 구조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부분 특히 이제 이 전기차 시장이란 부분이 과연 이제 중국이 원하는 만큼 정부에서 원하는 만큼 그리고 또 왜 그걸 그렇게 중국은 고집을 하는지 그리고 그게 이제 과연 우리 이제 소재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덧붙여서 거기에 이제 중국이 이제 예상하고 있는 지금 이제 경량화 문제 특히 이제 소재 경량화의 문제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문제 의식에 의해서 이제 본다고 그러면은 일단 중국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다가 2011년 이후가 되면은 이 성장률이 다소 좀 완화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20% 이상 평균, 연평균 증가하다가 2011년 이후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GDP 성장률을 중심으로 두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중국이 6% 이상 지금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자동차 시장도 한 6%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경우는 좀 10% 이상 성장했다가 그렇지 않으면은 또 3, 4% 이렇게 성장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됐는데 지금 재작년에 사실은 이제 구매세 인하를 해서 13%까지 올라갔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이 구매세를 깎아주는 걸 조금 폭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원래는 이제 아예 작년에 이걸 갖다 구매세 인하해 주는 걸 갖다가 철폐하려고 그랬었는데 너무 시장에 주는 충격이 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서는 그걸 갖다 작년 연말까지 원래 50%인데 그걸 갖다 25%로 좀 줄여서 감면을 해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작년 연말까지 이제 유지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도 여전히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작년 하반기에 워낙에 수요가 많아가지고 이제 지금 상반기는 성장을 했는데 하반기부터 7월부터는 지금 이제
뭐 7월 달에 4% 감소했고 그다음에 8월 달에도 한 거의 뭐 4% 가량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서 이제 올해는 뭐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중국의 이제 자동차 판매가 2,888만 대. 그러니까 결국은 세계 전체 시장이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신 9천만 대, 9,500만 대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중국이 한 30% 세계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지금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한 5%, 6% 이렇게 성장한다고 본다 그러면은 그 뭐 세계 전체적인 자동차 시장이 성장이 뭐 2%, 3%밖에는 안 하니까 결국은 그 중국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는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이 성장 패턴이 좀 다른 나라하고 좀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른 나라는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했다가 이게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은 거의 시장 규모가 안 늘어나는 형태로 바뀝니다. 이게 완전히 이제 그 대중화하는 시기에서는 뭐 급속하게 늘어났다가 일정 수준 되면은 근데 중국은 이제 그걸 갖다가 인위적으로 좀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대기 오염 문제나 교통량 때문에 대도시에는 자동차 보유를 억제하는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요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급팽창해가지고서는 돼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억제를 하기 때문에 이제 딴 나라보다는 급속하게 성장하는 기간은 좀 짧고 대신에 좀 서서히 성장하는 기간을 해가지고 성장하는 기간이 시장이 커지는 기간이 좀 장기적으로 간다. 지금 이제 뭐 2,800, 2,900만 대 정도 수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4천만 대 이상은 가고 그 이제 좀 맥시멈으로 갈 때는 5천만 대 넘게까지도 중국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그 전체적으로 뒤에 보시면은 이제 중국의 보유 대수가 아직까지 그렇게 높지 않고 보유 수준이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 하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랑 그 다른 선진국이랑 비교해 보면 대체적으로 1만 달러 정도 갈 때까지는 급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충분한 보유 대수가 200대를 넘게 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성장이 멈추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이제 중국은 이것보다도 더 이제 오랫동안 그 성장을 계속하는 그런 형태로 갈 것이다. 그리고 또 보면은 그 최근에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가 이 SUV 쪽이 이제 급성장하는 그런 형태인데 세계에서 세계 전체적인 것보다도 훨씬 더 빨리 중국이 이 SUV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처럼 대도시는 상당 부분 수요를 억제하는 그런 정책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국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중소도시나 그다음에 뭐 농촌 이런 데서 이제 자동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주로 이제 SUV 쪽에 그 비중이 높아졌는데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예전에는 막 그 세단은 감소를 하는데 SUV는 막 20-30%씩 늘어났다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10% 안쪽으로 성장률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거의 이제 그 세단이 50%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SUV 그다음에 이제 MPV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서는 했는데 이제 SUV도 이제 거의 이제 그 성장률이 조금 그 침체되는 그래서 이제 아마 앞으로는 뭐 과거처럼 그렇게 SUV가 급성장하는 그런 것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시장이 이렇고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생산이랑 그 시장 규모랑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그래서 한 2,900만 대 수준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판매도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 시장 성장률이랑 생산 성장률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그다음에는 이제 중국 자동차 시장을 한번 이제 경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그 중국이 시장이 성장하기는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중국 시장의 어떤 앞으로의 전망을 보고 많은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현대도 뭐 최근에 그냥 공장을 2개를 갖다가 한꺼번에 지었지 않습니까? 뭐 4공장, 5공장을 뭐 근데 현대가 그 한 게 그렇게 많이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업체들은 그것보다 더 많이 이제 생산 캐파를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보면은 그 지금 뭐 과거 수치만 보더라도 지금 그 가동률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가동률이 뭐
그러니까 2014년 이때는 60%가 안 되는 뭐 그런 형태, 2015년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그 가동률이 이제 좀 떨어지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경쟁이 굉장히 심한 그런 시장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그 생산 능력을 계속적으로 많이 늘리는 형태인데, 말씀드렸듯이 뭐 한국계 기업이 그렇게 많이 생산 능력을 늘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점점 더 경쟁이 심해지는 형태가 된다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업체별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브랜드의 국가별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일본 업체들이 그 2012년에 이제 그 조오도 사건 해가지고 영토 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시점으로 해가지고서는 그 굉장히 많이 이제 줄어들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조금씩 줄어들어서 회복이 좀 안 되는 형태였다가, 사실은 이제 작년에 굉장히 많이 이제 그 회복을 하는 그런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업체들은 10년까지는 조금 이제 그 성장을 해서, 이때는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때에 그 중국 브랜드들에게 이제 좀 특혜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제 소형차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로컬 브랜드가 이제 성장하다가 그게 이제 그게 인센티브가 없어지는 형태로 되니까 다시금 2014년까지 중국 브랜드들의 비중이 이제 낮아졌다가 2014년 이후에는 이제 다시 그 중국 브랜드들의 비중이 높아지는 형태가 되고, 그 중국 브랜드가 그 비중이 높아지면서 한국 브랜드가 이제 비중이 낮아지는. 근데 이게 한국 브랜드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프랑스 브랜드도 그 비중이 낮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7년은 사실 이제 사드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현대 기아가 사드 때문에 뭐 엄청나게 그 이렇게 꼬꾸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꼬꾸라지기 시작한 거는 이미 2015년부터고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비중이 낮아졌는데, 2017년에 이제 사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제 결정타를 입었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고, 근데 사실은 프랑스 업체는 뭐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쪼그라드는 뭐 그런 형태로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그 과연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뭐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좀 그 회복이 되다가 뭐 다시 떨어졌다가 뭐 지금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시장에서 그 인센티브를 갖다가 뭐 좀 주고 이러면은 점유율이 그달은 좀 올라갔다가, 뭐 그렇지 못하면은 이제 또 점유율이 떨어졌다가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라서, 그 실질적으로는 뭐 지금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사드 영향이 거의 없는 그런 형태인데, 이제 지금 이런 형태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앞서 이제 우리 그 김 사무총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 중국 시장에서 과연 이제 우리 한국 차에 대한 이미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도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가장 큰 거는 일단 과거에는 사실은 중국 시장에서 이 외자계 브랜드하고 그 다음에 로컬 기업들하고는 시장이 완전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자계 브랜드들은 거의 공급자 시장이었어요. 만들면은 다 팔리는 시장이었는데, 그 로컬 기업들은 완전히 그러니까 차가 정말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 사실은 이제 그걸 사는 사람들만 사는 형태가 돼가지고서는 로컬 기업들, 아까 전에 본 것처럼 가동률이 60% 이하로 된 게 대부분 다 이 로컬 기업들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 외자계 브랜드들은, 현대기아는 사실은 2014년 그때만 하더라도 가동률이 100% 넘어요. 제가 이제 2014년 말에 그 북경에 갔었는데, 그때 당시 현대차가 그 2교대를 하는데 11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10시간 기본 근무고 플러스 1시간 해가지고 22시간을 갖다가 근무하는 정도로 2교대를 돌리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14년, 15년 들어서 15년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이렇게 좀 꼬꾸라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가장 큰 게 이제 중국의 로컬 기업들의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2년도에 이때 이제 사실은 그
일본이 이제 조오도 사건이 벌어지고 이럴 당시였는데 이때 이제 그 베이징 현대의 위에동 그러니까 우리 아반떼 모델이죠. 이거하고 이제 그 도요타 코로라하고 가격이 한 그 2만 위안 이상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컬 기업들 차들하고도 그렇게 크게 로컬 기업들하고 한 2만 위안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형태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2015년에 들어서서 딱 보니까 그 도요타하고 현대차가 가격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대신에 그 중국 로컬 기업들 차는 가격이 또 더 다운이 돼가지고서는 그 현대차의 반값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또 그 중국 시장에서 워낙 경쟁이 심해가지고서는 이제 전부 다 다들 뭐 도요타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이제 많이 이제 인센티브 주고 이래야 가격이 굉장히 낮아지는 뭐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근데 이제 또 그 로컬 업체들은 더 가격을 다운시키는 뭐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품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 중국 로컬 기업들의 품질이 현격하게 이제 개선이 돼서 지금은 로컬 기업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업체들이랑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가격은 더블 차이 나는데 품질은 별 차이가 안 나는 뭐 그런 형태로 하고, 근데 이제 뭐 보면은 개별 기업으로 보면은 현대기아가 사실은 IQS나 이런 거는 미국 시장에도 굉장히 높고 중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중국 소비자들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기업들의 차는 사실은 자기네들보다 조금 더 낫고, 다른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뭐 미국 시장이나 이런 데서 별로 평가를 안 해주는 그 미국 업체 차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게 쳐져. 오히려 중국 시장에서는 일본 업체보다도 미국 업체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높게 쳐져요. 그게 이제 국가 브랜드들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GM이 굉장히 많이 팔리는 차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GM이 잘 안 팔리는 차지만은, 근데 이제 하여튼 그 이런 어떤 실력하고 그 브랜드 이미지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특히 중국 같은 이런 개도국 시장에서는 사실은 이 브랜드 이미지라는 게 단순히 어떤 그런 실력만 가지고 평가가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 정말 참 개선하기가 힘든 부분이라서 사실은 현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현대 자체에서도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격을 싸게 해준다 그래가지고서는 될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한꺼번에 그렇게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도도 굉장히 이제 향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이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이제 SUV 시장으로 이제 변화하는데, 근데 이제 SUV는 보면 로컬 기업들이 대부분 점유율이 이제 높은, 근데 세단은 일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업체들이 높은데 SUV는 이제 그 로컬 업체들, 그러니까 로컬 업체들이 경쟁력도 향상되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 시장에서 시장이 이제 빨리 성장하는 그런 쪽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치여 가지고서는 이제 지금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 최근에 이제 그 스즈키가 일본 스즈키가 중국 시장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 지분을 원래 창안하고 창허라는 이제 두 군데랑 합작을 했었는데 거기다가 다 이제 지분을 팔아버리고 그 중국 시장에서 이제 그 철수를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됐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의미는 예전에 이제 피아트가 한번 철수했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그거는 이제 별로 규모가 크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 스즈키 철수는 상당히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일본 업체들이나 그 글로벌 업체들이 가전이나 휴대폰이나 이런 데는 이미 이제 오래전에 철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우리 한국 기업들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이제 중국 시장에서 휴대폰으로 본다 그러면은 아예 이제 우리 자동차 쪽에서는 그 독일 업체 같이 이제 고급 브랜드가 뭐 아이폰이라 그런다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좀 괜찮은 뭐 예를 들어서 일본 업체나 그런 미국 업체 정도 수준으로 평가되는 게 이제 삼성 브랜드인데, 이제 삼성 브랜드가 거의 이제 퇴출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자동차는 그 브랜드 이미지가 그 휴대폰의 삼성하고 비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상당히 이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스즈키의 철수라는 부분이 그 스즈키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그 로컬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그 중국 시장 내에서
다른 외장의 기업들도 이렇게 퇴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걸 이제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 단순히 그게 뭐 현대자동차가 SUV에 대해서 중국 시장에 대처를 잘못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금 그 스즈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소형 SUV 쪽이 그 특징적인 그 경쟁력이 있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싸게 해줬어요. 거기 그 보시게 되면은. 근데도 불구하고 스즈키가 이제 퇴출당하는 형태인 걸 보시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다음 차례는 누구인가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중국말로 되어 있지만은, 지금 의미 있게 자동차를 지금 생산하는 업체가 중국 내에 85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없이 또 많은 업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업체들의 경쟁이라는 게 엄청 치열해요. 여기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성장하는 업체들이 현대기아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들이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프랑스 업체들은 뭐 지금 현대기아 사드 문제보다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많이 그 빠진 그런 형태이고, 그다음에 중국 내에서도 여러분들 뭐 하발이라고 창성 자동차에서 SUV 굉장히 해가지고는 히트친 업체가 있어서 거기가 굉장히 성장이 높았었는데 작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올해 들어서는 더 이제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형태고, 그리고 지리 자동차도 한동안 좀 안 좋다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지리 자동차가 엄청나게 또 성장을 하는 뭐 그런 형태고,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는 아차 하는 순간에 그냥 한꺼번에 미끄러져 버리는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현대기아 합쳐가지고 중국 시장 내에 그 생산 캐파는 200만 대 이상이 되어 버렸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뭐 100만 대 수준 정도 생산할까 말까 하는 형태로 되어 버렸으니까 중국 로컬 업체의 가동률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려를 지금 금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국에는 누가 이렇게 그 뜰지를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제 앞으로의 어떤 고객을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스즈키 퇴출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로컬 업체들도 지금 퇴출되는 업체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휴대폰은 대충 이게 정리가 돼 가지고서는 이제 몇몇 업체로 이렇게 그 집중이 되는 상황으로 돼 있거든요. 앞으로 자동차도 이 많은 업체들이 그 정리가 될 겁니다. 구조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정 업체들이 이제 그 여러분들 철강의 주 고객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황에서 어디랑 잘 이렇게 연계관계를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서는 좋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오히려 이제 계기도 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게 중국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전기자동차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국이 전기자동차를 고집할까요? 딴 말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국의 전기자동차 정책은, 우리나라는 전기자동차 정책이 환경정책이 보다 더 강조되는 형태인데, 중국은 오히려 산업정책이 더 강조되는 형태예요. 왜? 중국은 내연기관 쪽은, 엔진 쪽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동차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요를 하는데 그 시장을 외자의 기업들한테 다 뺏기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찾아올 것인가, 뭐 더 나아가서는 세계 시장을 어떻게 하면 주도할 것인가 하는 데에 포커싱을 맞춘 게 바로 중국의 그 뭐 여기서는 신에너지 자동차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차에 대해서 이제 고집을 하는 거예요. 왜? 중국은 이 전기자동차에 관련된 기반이 내연기관보다는 훨씬 더 발달되어 있다. 지금 뭐 여기에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그 모터나 이제 그 배터리가 이제 핵심이잖아요. 근데 배터리 기술에 있는 것들이 이걸 그 정체를 만드는 당시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해서, 특히 우리나라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듣기로는 중국의 이제 대표적인 배터리 업체가 원래는 BYD였는데 갑자기 CATL이라는 업체가 나타나면서, 그 업체가 지금 뭐 중국에서는 절대적인 1위 형태고, 지금 이제 세계 전체적으로도 그 전기자동차 분야에서는 지금 1위를 올해 이제 1위를 차지하는 그런 형태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품질이나 뭐 가격이나 이런 데 있어서 경쟁력이 이제 LG보다도 더 앞서는 형태로 이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보면은 크게 관련되는 소재나 이런 부분들도 중국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이제 그 소재 전에 이제 원재료 부분이 중국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공해서 소재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에 이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뭐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 전기자동차를 육성하겠다 하는 뭐 이런 형태이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대표적인 신산업 육성 정책으로 크게 이제 2010년부터 했던 게 전략형 신흥산업이라고 2020년까지 하는데, 여기에도 신에너지 자동차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2025년 중국 제조 2025라는 게 이제 최근에 발표된 건데, 여기에도 지금 이제 그 신에너지 이 자동차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산업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자동차 정책이고, 그 중에 이게 전기자동차, 신에너지 자동차 정책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네들이 이제 목표로 삼는 게 보시게 되면은 그 2020년에 이제 100만 대 하겠다. 그 특히 이제 자기 차주 브랜드만 가지고 100만 대를 생산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판매하겠다. 근데 이제 시장 규모는 한 200만 대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요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해놨어요. 그리고 2025년에는 뭐 20%, 그러면 이게 400만 대 이상 그러니까 800만 대 정도 되는 거군요. 800만 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300만 대 이렇게 400만 대, 300만 대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30년에는 1000만 대 돌파하겠다 뭐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완성차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세계 10위권 내에 뭐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목표를 잡아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품 국산화율은 이미 2030년 되면은 이 전기차나 이런 쪽은 80% 이상 된다고 자기네들이 이제 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요 연료전지 쪽은, 연료전지 자동차 쪽은 아직 실력이 좀 부족하다고 자기네들이 인정하는 그런 형태고, 그래서 요거는 보면 아까 그 앞부분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거는 이제 내연기관 쪽인데, 내연기관은 이 국산화율이라든지 그 내재율이라든지 뭐 시장 점유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은 정도로 그 설정을 하고, 특히나 이제 그 가솔린 엔진, 에너지 절약형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뭐 2020년까지 2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형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보시다시피 내연기관 쪽은 아직까지 자기네 실력이 안 된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대신에 전기자동차 쪽에 집중을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도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특히나 이제 핵심되는 기업들은 이제 더 많이 이제 연구개발을 투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그런 형태로 가겠다는 게 목표.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자동차만 이 중장기 발전 계획을 이제 작년에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쪽에 굉장히 많이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배터리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2014년, 15년 이 시점에서는 한국 기업이 그 자기네 LG랑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보면은 그 가격조차도 LG에 비해서 더 그 비싼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아차해서 이 한국 기업을 방어하기 위해서 마련한 게 그 중국에서 허가받은 그 배터리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장착한 차만 보조금을 준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매번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서는 이 적격 업체를 발표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한국 업체는 탈락을 시켰는데, 이미 이제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경우는 2014년에 공장 지어가지고서는 가동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런 것이 벌어지면서 이제 굉장히 난감한 그런 형태가 되어버린 거죠. 뭐 그리고 이제 이 친환경 자동차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보급 정책을 피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그 6만 위안, 중앙정부에서 6만 위안, 지방정부에서 6만 위안, 12만 원, 우리나라 돈은 한 2천만 원.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보조금 주는 정도 수준에서 했는데, 그걸 갖다 이제 전국 범위로 확대하면서 보조금 금액을 좀 낮추다가 지금 점점 낮춰서 2020년까지 이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게 항속 거리에 따라 가지고 성능에 따라서
그 보조금 주는 걸 차별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그 2017년부터는 요 배터리의 성능, 그러니까 이제 킬로그램당 그 1.2kW 이상 되는 것들은 이제 일종의 그 어떻게 보면 산업정책적 차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보조금 중에서 중요한 게 사실은 이런 이제 주는 보조금뿐만 아니라 이 번호판 구매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그 국경이나 이런 데는 돈 아무리 많이 줘도 번호판을 구매할 수가 없어요. 그 추첨을 약간 당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제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인센티브가 되는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사실은 이 보조금 시장에서 이제 규제 시장으로 바뀌게 돼요. 그게 이제 일단 연비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의무 판매 제도를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의무 판매 제도를 하냐면은 이게 성능에 따라서 이 크레딧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뭐 250km에서 350km 사이에 있는 거는 전기차는 그 4점을 줘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2019년이 이제 10%, 그 다음에 2012년이 12%인데, 그러면은 결국은 요거는 4를 주기 때문에 사실은 100만 대 생산하는 그 기업이라 그러면은 그 필수적으로 25,000대를 의무 보급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의무 판매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외자계 기업들도, 지금 외자계 기업들은 거의 이제 판매를 안 하고 있는데 외자계 기업들도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정책에 의해서 중국의 이 친환경차 시장, 특히 전기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생산 대수나 판매 대수나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한 78만 대가 판매가 됐고, 그다음에 1월부터 7월까지 올해는 한 50만 대. 근데 이제 지금 8월까지 통계하면 8월까지 60만 대, 매달 10만 대 정도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전체로 하면은 앞으로 4달 남았으니까 결국은 그 100만 대를 넘게 되는. 근데 이제 여기 생산하는 그 업체들을 보시게 되면은 그 세계적인 브랜드 업체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 도요타랑 이게 나오는데, 도요타는 HEV인데 여기는 이제 자기네들 그 친환경차에 포함을 안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PHEV나 EV 뭐 이쪽만 계산을 하면은 지금 이 전기자동차를 제대로 생산하는 로컬 기업들이 있어요. 현대도 뭐 몇 대 생산하긴 하는데 PHEV 여기 뭐 EV가 몇 대 생산하는데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미 사실 자기네들 2020년 100만 대 로컬 기업들이 하겠다는 걸 이미 다 충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의무 판매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은 글로벌 업체들이 또 그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200만 대 목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시장 규모가 그렇게 늘어나는 것도 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런 목표가 중국 시장 내에서는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계 어느 시장에 비해서 이 전기자동차가 중국 시장에서 빠르게 보급될 것이다. 결국은 그러면은 그 전기자동차 시장에 맞는 형태의 그 소재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뒷시간에 전기자동차의 어떤 소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전기자동차가 되면은 훨씬 더 경량화가 필요합니다. 왜? 이게 그 배터리의 효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차량의 무게에 의해 가지고서는 이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배터리 효율,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최대한 적게 실어서 그 가격을 다운시키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그 차량 무게를 줄여야 되는 형태고, 그러면 이제 그 배터리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그 무게를 줄이는 형태밖에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기자동차를 얘기할 때는 그 대형차나 이런 데보다는 소형차 쪽이 오히려 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수소차가 이제 그 활성화되면은 그 친환경차 시장이 수소차는 좀 대형 쪽으로 가고 그 전기차는 이제 좀 소형 쪽으로 이렇게 시장이 분리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소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이 전기차도 중국이 지금 중국의 이제 공신부, 우리나라 산업부하고 비슷한데 거기에 지금 등록된, 그러니까 이제 뭐 구매 뭐 촉진 비슷한 이런 형태로 이제 등록된 업체만 76개인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까 말씀한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보다도 결코 적지 않는,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벤처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막 창업하는 업체들도 지금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앞으로 자동차 시장 구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우리 김 사무총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중국 시장이 이런 어떤 시장의 구조의 변화가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나는 형태입니다. 여기에는 니오라고 하는 전기차 업체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까지 전기차를 하나도 생산을 안 했는데, 그런데도 미국 영국 이런데 세계 각국의 연구소를 차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게 다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은 바이두나 알리바바나 이런 이제 IT 업체들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업체는 재밌는 게 자기네들은 공장을 안 가진다고 해요. 중국에 아까 중에 그렇게 많은 자동차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한테 그냥 OEM을 주는 형태로, 그래서 거기랑 제휴를 해서 생산하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바이두가 중국에서는 자율주행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데, 바이두가 지금 이제 한 몇백 대 규모로 해가지고서는 자율차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범지역이나 이런 데 지금 깔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바이두가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이제 시아먼 저쪽 복건성에 있는 거기에 진룡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OEM을 맡겨가지고 거기서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 그런 IT 업체들이 자동차를 개발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그걸 갖다가 생산을 자기네들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테슬라가 가장 크게 실패한 부분이 자기네들이 생산할 수 있는 아무런 기반이 없음에도 자기네들이 스스로 이제 생산을 하려고 그러다가 좀 실패하는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업체들은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네트워크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서. 그래서 오히려 중국 시장이 앞으로는 누가 이게 시장을 주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글로벌 시장에서는 글로벌 업체들이 확고하게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자율차나 전기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할지도 있을지 몰라도, 또 중국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IT 업체들이 훨씬 더 자동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차 경량화 관련돼서는 제가 특별히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중국의 이 경량화 목표라는 게 있는데 2020년까지 이제 2015년 기준으로 해서 14.8% 줄이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각종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자기들의 목표치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경소형 쪽이고, 그게 이제 2030년에는 24%, 조금 이제 큰 이제 소형 쪽에서는 12.8%, 22% 이런 식으로 이제 중량을 줄여 나가는 경량을 추진하는 그런 형태로 목표로 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보면은 중국 시장에서 금속 소재의 비중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비금속 비금속 소재의 이제 비중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형태로 좀 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비금속 소재는 이제 플라스틱 종류 이런 게 이제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플라스틱 중에서도 이게 이제 사실은 올 초에 이제 LG 화학 쪽에서 중국 사업을 좀 강화하는데, 중국 사업이 배터리 부분이 아니고 기초 소재 부분에 있어서 이 플라스틱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자기네들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한 게, 중국 시장도 사실은 이제 경량화로 가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는 이 비금속 소재 쪽에, 특히 이제 플라스틱이나 이런 화학 소재 쪽에 이제 비중이 늘어난다는 이제 그런 판단을 하에서 굉장히 이제 중국에, 그리고 그쪽이 지금 굉장히 성장도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중국 시장의 추세다 하는 말씀입니다. 좀 시간이 오버되는 것 같은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